네, 이번 시간에는요, 키워드를 어떻게 짓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정말 디테일하게 그동안에 교육을 한 경험으로 어떤 사례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이제 지을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의 구분입니다. 자, 그럼 메인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상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을 뜻합니다. 그 상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포함된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으로 조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두 개 정도, 하나나 두 개로 이루어진 단어를 뜻합니다. 웬만해서는요. 그래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그쵸? 이게 뭐 원형 테이블이든 뭐 철제 나무로 이루어져 있던 간에 일단 이것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뭐예요? 테이블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냉장고죠, 냉장고. 이게 오픈형 냉장고이든 뭐 빵집에서 쓰는 냉장고이든 냉장고죠. 세 번째, 요건 뭐예요? 가방이죠, 가방. 요걸 뭐 브리프케이스라고 부르는 다른 말이 있던, 서류용 가방이라고 부르던, 남자 가방이라고 부르던, 이걸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는 뭐예요? 가방인 거죠. 자, 여길 볼게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의자입니다. 이건 뭐죠? 이것도 의자고요. 이것도 의자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게 뭐 나무로 만든 의자이든 뭐 컴퓨터용 의자, 게이밍 의자이든 뭐 초등학교 의자, 뭐 공부용 의자, 어떻게 쓰든 어쨌든 이걸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은 뭐예요? 의자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김치입니다. 김치. 그쵸? 배추김치도 김치고요. 파김치도 김치고 총각김치도 김치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당연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의외로 이 당연한 것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상품명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아삭아삭 씹히고 뻘겋게 잘 익은 팝니다. 라면 먹을 때 꼭 필요한 파란 팝니다. 아삭아삭 씹히고 설렁탕에 좋은 팝니다. 이러면 이 상품이 무엇인지 결정짓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상품명을 짓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거 보실게요. 동그랗고 잘 때 앉고 자기 좋은 애착팝니다. 수음이 잘 되고 볼륨 파워가 좋은 팝니다. 충분히 무게를 잘 지탱하고 접이식이며 휴대하기 편한 휴대용 팝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절대로 대명사를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거꾸로 이건 그냥 김치라고 하고 팔면 되고 의자라고 하고 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 김치 워낙에 광범위한 범위의 아이템을 뜻하는 대표적인 카테고리 느낌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냥 김치라고 해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 엄청난 홍보 비용이 들거나 애초에 노출이 되지 않는 키워드로 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 김치를 팔 건데 어떤 김치 정도를 팔 거냐라고 주제를 정해 주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는 뭐다? 그 상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명사가 포함된 하나나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라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그냥 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그 주제를 정해줘라. 학교에서 쓸 의자가 필요한 건지, 집에서 쓸 컴퓨터용 의자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뭐 식탁용 의자가 필요한 건지, 그 주제를 정해줘야 그나마 우리가 그 상품의 결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는 뭐다? 다시 그 상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를 포함한 두 개 정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 상품을 결정짓는, 속성을 결정짓는, 뭐 사전적 의미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명사가 반드시 포함된 것을 뭐다? 메인 키워드라고 한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것. 두 개 이상이 아니라 두 개입니다. 두 개. 소고점을 만드는 형용사적 어떤 표현 그냥 이거 그냥 이해하기 어려우니 그냥 딱 말하면 그냥 그 명사를 꾸미는 단어가 하나가 포함된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미는 단어. 자, 뭐예요? 자, 인형을 꾸미죠. 무엇이 곰이, 곰인형. 마이크를 꾸미죠. 무엇이 콘덴서. 자, 거치대를 꾸미죠. 무엇이 핸드폰 거치대.
김치를 꾸미죠. 파김치. 김치를 꾸밉니다. 배추김치. 김치를 꾸밉니다. 총각김치.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세부 키워드는 무엇이냐? 자, 메인 키워드 이외에 예. 자, 메인 키워드를 결정했으면 그 메인 키워드 이외에 메인 키워드보다 검색량이 덜한 대명사를 꾸며주는 키워드. 그러니까 보통 덜하지만 어떤 상품에 따라서 더 검색량이 많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나왔죠? 소구점을 만드는 어쩌고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고 그냥 그 명사를 꾸미는 또 다른 메인 키워드 이외의 단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해당 상품이 꼭 가지고 있는 속성과 기능에 해당하는 키워드만 쓸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그 상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과 기능에 대한 키워드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이게 곰인형인데 강아지 인형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어떻게든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해당 상품과 맞지도 않는데 이 키워드 저 키워드 다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엄청나게 점수가 쌓이지 않을 뿐더러 아예 노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딱 봐도 핸드폰밖에 거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태블릿, 아이패드, TV 거치 가능한 거치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키워드를 지으실 때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십니다. 자, 그럼 세부 키워드 연습을 해보면 자, 이게 만약에 메인 키워드가 식탁 의자다 그러면은 식탁 의자 이외에 이 상품을 나타내는 키워드 뭐 쿠션 의자, 나무 의자, 뭐 우드 의자가 있을 수 있겠고 이건 뭐예요? 컴퓨터 의자라고 했으면은 게이밍 쓸 수 있고 이동식, 바퀴, 높낮이 조절, 손거리가 있는 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그냥 예시를 들어 드리는 것뿐 이 세부 키워드로 쓰는 키워드들도 전부 데이터 조사를 했을 때 그 검색량이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 조사를 기반으로 한 키워드를 쓴다라는 가정이지 절대로 내 생각을 넣어서 마음대로 짓는 키워드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높이 조절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마음대로 썼는데 그 높이 조절 의자라고 검색했을 때 그 검색량이 만약에 뭐 30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쓰면 안 되는 키워드인 겁니다. 그 기준은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란 메인 키워드와 이러한 세부 키워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 그 상품을 결정짓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를 반드시 무조건 포함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상품을 나타내는 사실적인 단어들, 키워드들을 같이 함께 섞어서 써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세부 키워드를 몇 개까지 쓰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뭐 어디는 딱 3개까지만 쓰라 그러고 어디는 뭐 2개만 써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상품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면은 최대한 많이 써야 되고요. 그런데 그 상품을 나타내지 않는 거짓말이 되는 키워드를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최소한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다 보면은 막 별의 별 이상한 키워드, 상품과는 맞지도 않는 키워드들로 마구마구 지어진 상품명을 마음껏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쓰면 안 되는 키워드들만 제거를 해도 남들보다 수십 배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품명을 짓는 키워드를 짓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찾는 대중적인 키워드로 짓는다. 즉 약간 탐색적 스크롤만 내리면 바로 눈에 띄는 그런 곳에 노출시키기 위한 키워드로 짓는 방식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확한 타깃,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키워드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찾는 대중적인 키워드로 예시를 들어보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딱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가서 이쁜 거 없나? 그냥 걷다 보면은 매장 하나하나 다 둘러보고 거기서 가장 이쁜 걸 찾습니다. 뭐를 사 먹고 싶어. 그러면 푸드코트 가가지고 이 중에서 뭐가 맛있을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강남의 테헤란로 있죠? 여기에 이 거리에 이 길가에 그냥 1층 상점에 내 가게를 입점시킨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중적인 키워드로 키워드를 짓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세부 키워드의 예시는 뭐냐면 정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키워드예요. 예를 들어 자, 이거 보시면 오두막집이죠? 오두막집은 정확히 어떤 그 용도나 필요에 의해서 검색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요거 뭐예요?
윙수트. 자, 모두가 이걸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꼭 이거를 하려고 정확히 목표를 지어야지만 이걸 검색해서 우리가 뭐 배워보거나 뭐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은 마치 내가 사는 집이나 사무실 근처에서 빵집이라고 검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헤란로를 그냥 길 걷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무엇을 먹을지 정확히 검색을 한 거예요. 뭐 분식이면 분식, 국수면 국수, 고기면 고기 정확히 결정하고 그중에서 또 결정을 또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것을 검색용 키워드를 잡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탐색적 키워드, 즉 메인 화면에 노출되도록 키워드를 짓는 방법을 쓴다라고 할 때는 필수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광고와 마케팅을 하면서 사람들이 클릭을 했을 때 상세 페이지도 구성이 되어 있고 번역도 되어 있고 이제 리뷰도 이제 달려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내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에 탐색적 키워드를 짓는 방법, 메인 키워드 위주로 짓는 방법을 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내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직 배우지 않았다. 자금도 있고 뭐 마케팅 할 생각도 있는데 아직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자. 또는 정말로 내가 아직까지는 좀 돈이 좀 생기면 그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좀 검색을 잡아서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확실하게 1페이지 노출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매출을 일으켜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쌓이는 돈에 따라서 내가 차근차근히 위로 올라가겠다,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래쪽에 검색용 키워드를 잡아서 상품명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이었고요. 바로 다음 화부터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실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